전하, 전하, 서근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오, 귤이야, 귤. 오, 세 개, 귤 세 개. 오, 맛있겠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도사님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책으로 똑똑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책으로 어떻게 하면 똑똑해질 수 있을까? 이걸 알려줄 텐데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여러분들께서도 아이들이 책을 고르고 또 책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한 책 지도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 꼭 함께 아이들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백설공주랑 그리고 라푼젤 그리고 또 신데렐라 혹시 읽어봤어요? 전도사님 당연히 읽어봤죠. 제가 아기 때 이미 벌써 읽어봤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저 재미없어요, 다 알아요, 시시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렇게 짜자잔 그림 형제 이야기 3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림 형제 책 이야기가 왜 3권이나 있지? 그리고 다 모양이 다 다른데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 초등 저학년 버전으로 대부분 다 읽어봤을 거예요. 그럼 이 옆에 있는 2권은 뭘까? 여기 있는 책은 초등 고학년 버전, 그리고 여기는 중학생 이상 버전. 자, 여러분의 수준은 어디 있나요? 이 초등 저학년에 있나요? 초등 중학년 또는 고학년에 있나요? 아니면 중학교 이상, 고등학교 이상의 수준인가요? 자, 똑같은 책이라도 수준이 달라요. 신기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읽은 헨젤과 그레텔, 라푼젤 또는 신데렐라 백설공주가 똑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수준이 다르답니다. 먼저 이 그림 형제의 이야기는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입니다. 그리고 요 그림 형제의 이야기는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 자, 요거는 중학교부터. 책도 엄청 두꺼워요. 우와, 엄청 두껍죠? 네. 어떤 게 다를까요? 바로 쓰이는 단어들 또는 문장 구성이라든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들이 위쪽에 갈수록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나는 신데렐라 다 읽었는데, 나는 라푼젤 다 읽었는데, 시시 왜 이걸 또 읽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그림 형제 이야기, 이 책은 총 13개가 있어요. 이야기가. 그런데 여기 초등 고학년의 이 그림 형제 이야기는 123가지가 있어요. 와, 많다, 그치? 그리고 이 책에서는 210가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야기 숫자만 해도 이렇게 많죠? 그런데 쓰이는 단어도 달라요. 헨젤과 그레텔 중에서는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가 나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면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팠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가뭄이 들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은 기근이 들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기근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기근은 한자어예요. 기근 여기 보면은 이렇게 뜻이 돼 있죠? 이런 것처럼 쓰이는 단어가 달라요.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쓰이는 단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가뭄은 알아 라고 하는 친구들은 아마 이 정도 수준일 거예요. 또는 어떤 친구들은 나는 기근이란 말 들어봤어 라고 아는 아이면 아마 이 정도 수준까지는 될 거랍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수준이 이 정도 배가 고팠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라는 수준이라면은 여러분은 초등 저학년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밟아서 책을 읽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수준은 항상 이 초등 저학년에 머물러 있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같은 책, 같은 내용이라도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은 어느 수준에 있나요? 이런 책들을 단계별로 읽지 않으면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수준은 초등학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서나 신문, 책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해요.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이 좁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책을 제대로 읽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책은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 이제 알려드릴게요. 책을 고를 때 여러분이 원하는 책을 고릅니다. 다만 이때 엄마나 아빠나 또는 선생님 통해서 내 수준에 맞는 나한테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도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은 책 말고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있는 그런 책을 고릅니다. 글밥도 내가 조금 힘들 수 있는 그 글밥을 고릅니다. 아니면 그게 싫으면 조금은 쉬운 걸 선택해도 괜찮아요. 쉬운 걸 선택해도 괜찮아요. 원하는 책을 골라요. 원하는 책, 아까 전사님이 그림 형제 이야기를 고른 이유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책 이야기를 고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런데 책을 고를 때 너무 어려운 책 고르지 마세요. 아시겠죠? 책은 재밌어야 돼요. 책은 재밌고 계속 끊임없이 읽을 수 있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 책을 고르기 어려우면은 엄마나 아빠나 또는 선생님한테 어떤 책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의 수준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딱 맞는 책을 골라줄 수 있답니다. 두 번째 방법, 책을 골랐다면 2번, 3번, 4번 반복해서 읽으세요. 처음 읽을 때 혹시 너무 어려운 단어나 때로는 조금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할 그런 단어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냥 옆에다가 적어놔요. 무슨 단어인지 모르지만 적어놔요. 그리고 넘어가요. 책을 읽어봐요. 그 다음에 책을 천천히 읽습니다. 물론 빨리 읽어도 돼요. 빨리 읽을 때 다만 다시 돌아와서 몰랐던 단어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던 것은 사전을 찾아보거나 또는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또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언어 실력이 한층 올라가게 돼요. 자, 세 번째, 책을 읽었다면 전도사님이나 또는 선생님, 엄마, 아빠한테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엄마, 아빠, 내가 이 책을 읽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어. 아니, 등장인물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흉내도 내봐요. 아마 3번 정도 읽으면은 책 내용 가운데서 흉내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실력이 한층 더 올라갔을 거예요. 전사님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짜자잔. 최근에 전사님이 봤던 책 중에서 재밌었던 책이에요. 선물의 문화사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여러분, 선물 알죠? 선물. 전사님도 선물 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물 자주 주지요. 선물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선물 잘 알 거예요. 그 다음에 문화가 무슨 뜻일까요? 문화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네. 문화는 사람 사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문화라고 그래요. 자, 맨 밑에 사는 뭘까? 여기서 글자 사는 역사를 뜻해요. 자, 한마디로 제목을 말하면 선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책 제목을 보고 이렇게 뜻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해요. 책 제목을 보니까 선물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사람들 간에 선물을 주고받은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그런데 그게 역사적인 이야기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사님이 이 책의 이야기 중에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었는데 재밌었던 선물 이야기가 뭐였냐면 바로 귤이에요. 귤. 여러분 귤 좋아해요? 네, 과일 귤 말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 요약해주면 이런 이야기예요. 귤은 조선시대 때 왕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이었대요. 아니, 우리는 귤을 언제든지 마트에서 사거나 특히 겨울에 먹을 때는 엄청 많이 먹잖아요. 그쵸?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귤이 너무 귀해서 왕이 자신을 가르쳐준 스승님이나 또는 훌륭한 업적을 세운 신하들에게
줬던 과일이랍니다. 그것도 몇 개 줬는지 알아요? 한 박스도 아니고 3개 줬대요. 3개. 아니 귤 3개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라고 준 거야? 오, 귤이 3개나 줬대요. 그것을 받은 신하들은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하면서 감격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이 귤이 우리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게 됐을까요? 네, 그 책의 내용은 여기 안에 적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방금 전에 이 선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하면서 여러분들 재밌었어요? 재미없었어요? 전도사님 재밌었어요.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책을 읽고 2번, 3번 반복해서 책을 읽고 그거를 엄마나 아빠나 친구나 동생이나 전도사님한테 또는 선생님한테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언어 실력이, 국어 실력이, 여러분의 학습 능력이 촉촉촉촉 마구마구 올라갈 겁니다. 친구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책을 읽고 어떻게 똑똑해지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내 수준에 맞는 책을 고른다. 두 번째, 2번, 3번 반복해서 천천히 읽는다. 혹시 그때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옆에다 적어둬요. 아니면 책에다가 밑줄을 그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사전을 찾거나 엄마나 선생님한테 물어본다. 알겠죠? 세 번째, 읽은 내용을 재미있게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한테 꼭 이야기를 해본다. 자, 우리 친구들 집에서 여러분이 전에 읽었던 책들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재밌었던 책들을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이 직접 전도사님한테 설명해 주세요. 쑥스러운 친구들은 글을 써서 알려줘도 좋아요. 한번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또는 이 책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 게 있다면 꼭 적거나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해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한테도 꼭 그렇게 적어보던가 아니면은 책에도 꼭 적어보는 그런 멋진 우리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도전해봐요. 그러면 안녕.